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 엄청난 군사적 일이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 그리고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가 격돌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여기에 가세해서 또 러시아의 투폴레프 160 블랙잭 전략 폭격기 등도 가세해서 거의 전략적인 충돌 위기에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는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국방, 안보, 군사, 외교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F-22 스텔스 전투기들을 대량 동원해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에이비에이셔니스트에서 27일 날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리처드슨 합동기지 주둔 중인 미 공군 제447 전투비행대 소속의 F-22A 랩터 전투기가 3월 26일 대규모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다. 오는 4월 5일까지 계속되는 이 북극군 훈련 중 실시된 이번 엘리펀트 워크는 최대 규모로 24대의 F-22A와 한 대의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 그리고 한 대의 C-17A 수송기 등이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북극권 지역에서 점차 증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투기들 특히 이제 F-22 스텔스 전투기 24대나 동원되고 조기 경보기 그리고 전략 수송기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이게 가진 의미가 뭔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그 전투기들과 항공기들의 사진이에요. 이 F-22 랩터 전투기가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24대의 F-22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그 뒤에 조기 경보기 그리고 전략 수송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넉 줄로 서 있죠. 네 줄로 이제 F-22가 6대 해서 24대가 서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이륙하겠다라고 하는 훈련이 바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인데요. 이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조금 더 이제 그 근원을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2차 대전 중에 B-29 폭격기들입니다. 엘리펀트 워크 훈련은 대규모 전력의 긴급 발진과 효과적인 대형 유지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고안된 동시 출격 전술입니다. 항공기 수십 대의 노즈콘과 수직 미익이 맞닿아 있는 모습이 코끼리가 줄지어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해서 엘리펀트 워크로 명명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이제 독일이나 이런 곳을 폭격하기 위해서 폭격기들을 대규모로 출격을 시키죠. 이 이제 B-29들이 이제 출격을 하는데 그러면은 활주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B-29가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활주로 한 줄에 한 대씩만 뜨죠. 그런데 이제 먼저 뜬 폭격기들은 뒤에 뜬 폭격기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연료 소모,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격 통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멀리 못 가는 우려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엘리펀트 워크라고 해서 바로 맞닿아서 그냥 동시에 출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이제 출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B-29 폭격기처럼 이렇게 큰 그 항공기들은 바로 줄지어서 이어서 이렇게 출격을 하지만 이런 아까 F-22 랩터 전투기처럼 이런 작은 그런 항공기들은 이 활주로를 다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주로 하나에 네 줄로 이렇게 펼쳐서서 동시에 네 대씩 그냥 이륙을 하는데 이걸 이제 꼬리를 물고 이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B-29가 생긴 것이 이제 뒤에서 봤을 때 항공기들이 이륙하는 것을 뒤에서 봤을 때 이 수직꼬리 미 그리고 이 앞에 이 노즈콘이라고 하는데 이 노즈콘 이런 것들이 뒤에서 보면
이 항공기의 기수가 그 앞 항공기의 꼬리를 거의 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29가 워낙 덩치가 큰 뚱뚱한 항공기다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그 서커스단이나 이런 그 아프리카의 그 광야에서 코끼리들이 줄지어서 이동할 때 앞 코끼리의 꼬리를 자기 코로 이렇게 물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코로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엘리펀트 워크, 코끼리들이 단체로 걷고 있다 라는 그런 이름을 명명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그 대규모 훈련을 미국이 러시아가 인접해 있는 북극권에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미 공군 관계자는 아주 이 이례적인 훈련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F-22 전투기들의 엘리펀트 워크에 E-3 조기 경보기가 동참한 것은 스텔스 전투기인 랩터의 레이더 사용을 최소화를 통한 스텔스성 극대화를 꾀함과 동시에 F-22 비행대의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노라드, 즉 북미 방공사령부가 F-22 긴급 출격 비행대에 E-3를 포함시킨 것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호위 전투기까지 장거리에서 쓸어버릴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이렇게 미 공군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F-22들이 이제 뭐 대량으로 이제 뜹니다. 그런데 F-22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더를 켜고 이제 계속 비행을 하게 되면 적이 봤을 때 F-22의 항공기는 워낙 스텔스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 F-22의 전파는 계속 방사가 되기 때문에 레이더파는 방사가 되기 때문에 전자전 정찰기 이런 것에는 파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것까지도 꺼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가 탁 따라가면서 수백 킬로를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탐지해서 F-22는 레이더는 완전히 다 끄고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가 다 지시를 해주는 것이죠. 야, 1번기 너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2번기, 3번기 몇 번 편대는 우회전해서 이렇게 러시아의 캄차카반도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F-22는 형상 스텔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지만 자신의 레이더파를 방사함으로써 상대의 전자전에 노출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다 억제를 시켜버리겠다. 조기 경보기를 같이 보내서 이제 이런 것이고, 이 인터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뒤에 보이는 이 C-17 전략 수송기가 동원이 된 것은 이 인터뷰에는 왜 동원이 됐느냐 이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 F-22가 24대가 동원이 되고 그리고 조기 경보기까지 동원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은밀한 침투, 이건 맞아요. 그러면 수송기는 도대체 뭐냐? 이것은 대규모로 원정 이동 전개 작전을 할 때, 그러면은 F-22는 뭐 자기 스스로 날아가면 되니까 날아간다 치고, 그럼 F-22가 갔을 때 그 F-22가 한 번 전투를 하고 다시 자기 기지로 돌아오면 뭐 문제가 없지만 괌이나 오키나와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으로 이동 전개를 했을 때, 즉 거기에서 뭐 전투 또는 전쟁 또는 대규모 원정 작전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비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해주는 이 서비스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수송기를 동원해서 거기에 장비, 물자, 즉 F-22를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장비, 물자, 그리고 보조 인력 이런 것들을 태우고 같이 날아간 것이 아니냐. 즉 우리는 이 대규모 F-22들을 몰고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이동 전개 작전을 할 수 있다. 우리 건드리면 F-22들이 다 죽인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F-22는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인류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 2.5인데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고도 슈퍼 크루징이라고 해서 음속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속을 돌파도 뭐 마 1.1, 마 1.2 이렇게 뭐 그냥 살짝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마 1.8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F-35의 최대 속도가 마 1.6이니까 그것도 애프터버너를 켠 상태에서 마 1.6이거든요. 그런데 이 F-22는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고 슈퍼 크루징 상태에서 마 1.8까지 달릴 수 있으니 이 엔진의 출력,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마 1.8, 이 슈퍼 크루징 상태에서의 전투 행동 반경이 무려 852km를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전투하고 올 수 있어요. 슈퍼 크루징을 하지 않고 뭐 그 다른 비행기들처럼 7, 800km의 어떤 경제 속도로 만약에 전투에 참가한다. 그러면 뭐 그 한 1800에서 1900km까지의 전투 행동 반경을 가질 정도로 대단히 우수한 그런 항공기입니다. 동시 교전은 최소 6개 이상의 적 항공기를 동시에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공대공 미사일 8발, 그리고 SDB 8발, 이런 걸 통해서 공대지 폭격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전투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대규모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말이죠.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그 러시아군을 파병하고, 또 러시아군을 파병하기 전에 여기 보이는 투폴레프 160 블랙잭 전략 폭격기를 베네수엘라에 전개시켜서 플로리다 앞까지 비행을 시키고 하는 그런 도발을 푸틴이 했지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 까불면 죽는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번 엘리펀트 워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미 공군 관계자와 그렇게 언급을 해놨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압박이다 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발끈한 러시아가 이런 도발을 했습니다. 바로 투폴레프 95M 이 전략 폭격기 무려 4대나 동원해서, 그리고 자신들도 우리도 조기 경보기 있다. 너희들 E3 센트리 동원했어? 우리는 A50 조기 경보기 동원했어.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항적정보 사이트에 공개된 건데요. 조기 경보기와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켜서 3월 28일 오후입니다. 여기 해서 직진시켜서 핀란드 옆으로 직진시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입구까지 보냅니다. 여기가 노르웨이거든요. 바로 노르웨이 입구까지 이 투폴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를 4대나 보내버립니다. 이 노르웨이 입구는 미국이 통제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규모 방공 레이더 기지가 있는 곳이고, 지금 노르웨이는 미군과 특히 나토군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노르웨이 입구까지 이 전략 폭격기 4대나 동원시켜서 보내버립니다. 이런 도발을 푸틴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날 3월 29일 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 160 블랙잭, 바로 베네수엘라에 보내서 플로리다 앞까지 비행을 시켰던 그 전략 폭격기를, 바로 이 전략 폭격기가 바로 그 명칭이 죽음의 벽조입니다. 하얗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B1B,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를 죽음의 벽조라고 해요. B1B는 하얗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짙은 회색이에요. 벽조라는 것은 하얗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죽음의 벽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 그 어떤 그 기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자분이 오역해서 잘못 인용을 했는데, 그게 마치 진짜 B1B가 죽음의 벽조인 것처럼 지금 거의 대명사화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 투폴레프 160 블랙잭이 죽음의 벽조입니다. 이 죽음의 벽조를 영국 앞까지 보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러시아 본토에서 출격한 투폴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 2대가 북해를 거쳐 영국 영공에 접근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로시머스 주둔 영국 공군 타이푼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요격했으며, 러시아 폭격기들은 이에 북해를 거쳐서 기환했습니다. 영국 입구까지, 영국의 영공 바로 초근접 지역까지 이 블랙잭 전투기 폭격기를 보냈습니다. 자,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러시아 전역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출몰 하고 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렸었죠. 바로 러시아의 발틱 함대 입구,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입구, 거기까지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출몰했다. 그리고
캄차카 반도 쪽으로도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번 이 전략 폭격기들이 영국까지 그리고 노르웨이 입구까지 갔던 것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야, 푸틴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말씀드린 그 작전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더불어서 그 폭격기 도발을 하기 직전에 미국이 F-22 랩터 전투기를 대규모 동원해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엘리펀트 워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참지 않아. 우리도 핵무기 엄청나게 많이 있고 니들보다 더 많이 있다. 그리고 블랙잭, Tu-95 베어 이런 것들은 핵무기를 다량 발사할 수 있는 핵폭격기다. 까불지 마라. 우리도 죽지 않아. 살아있어. 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B-52 전략폭격기 5대를 출격시켰습니다. 니들이 투폴레프 95 4대 출격시켰어? 우리는 5대. 해서 5대를 출격시킵니다. 이게 바로 B-52 가장 왼쪽에서 날고 있는 B-52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B-52 날개에 있는 엔진들이 보이고 저 뒤에 4대의 비행체가 보이죠. 저게 작아 보이지만 멀리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전부 B-52입니다. 영국에서 발진한 B-52H 전략 폭격기 5대가 북해를 거쳐 28일 러시아 폭격기들이 비행했던 그 핀란드와 노르웨이 일대를 비행하며 러시아에 대한 무력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3월 30일입니다. 최근 바로 몇 시간 전의 일이죠. 그래서 3월 28일, 29일 날 양일에 걸쳐서 러시아가 투폴레프 95 베어 전략폭격기 그리고 투폴레프 160 블랙잭 전략폭격기를 통해서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을 압박하는 도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3월 27일은 미국이 F-22와 조기 경보기를 동원해서 알래스카에서 엘리펀트 워크 하면서 이거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거다라고 미 공군 관계자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의 폭격기 도발에 대응해서 미국은 B-52H 전략 폭격기를 또 5대나 동원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이런 도발을 또 합니다. 정말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에 이렇게 군사적으로 그냥 하루 충돌하는 뭐 충돌은 아니지만 거의 충돌 일보 직전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제2의 냉전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자, 격화되는 신냉전, 신경전, 신냉전의 전주곡이냐. 옆에서 김정은이가 형님 화이팅 하고 지금 이제 푸틴에게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러 가는 스케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런 식으로 미국과 거의 직접적으로 부딪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김정은이 푸틴에게 완전히 밀착해서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미국에게 대항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좀 풀어주시고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은 정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베네수엘라처럼 우리 평양에 군사 고문단 또는 참관단 이런 식으로라도 러시아군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폭격을 받지 않게 낮은 선봉 이 지역에 러시아의 회사가 좀 들어와라. 이런 협의를 해버리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기싸움 그리고 실제적인 경제적 파워 그리고 군사적 파워 그리고 그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이 모든 것에서 밀리지 않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미국은 러시아를 사실은 짓누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도 이제는 확실히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나 봐봐 나 러시아하고 아무 관계 없어 하고는 제발 좀 꾹 눌러줘서 김정은이가 새 나갈 길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북극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러시아와 미국의 엄청난 전략적
군사적 충돌이 실제적인 충돌로 일어나지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군사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